자, 6월 23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강남구와 이제 송파구, 잠실동 일부 지역입니다. 4개 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구의 서부이촌동 일부 지역들인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주택을 살려는 분, 아니면 뭐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살려는 분들은 이제 법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뭐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뭐 상가를 살 수 있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 송파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정 범위는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이렇게 4가지 법정동이고요. 그리고 용산 서부이촌동 일부, 뭐 그쪽 한강로 일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제가 집을 사고 싶어요. 제가 삼성동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여기에 전세나 월세로 지금 세입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클 겁니다. 집주인이 사는 건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 세입자가 있으면 못 사나요? 사나요? 자, 이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이겁니다. 자,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간 자기거주용,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집을 못 삽니다.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기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내가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을 내일 치르는 게 아니고 잔금을 치르는데 보통 뭐 한 달, 뭐 길면 2달 정도 이렇게 텀이 좀 있잖아요. 거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연적인 지연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취득 시점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둘 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할 때 구청장한테 집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가를 구할 때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 관행 내 약 2, 3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안쪽에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거나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구청장의 판단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국토부가 인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월세 만기 3개월 전 정도 된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만약에 전세가 9월 23일쯤에 만긴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이지만 9월 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내가 계약을 하고 대신 잔금을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는 날로 잔금을 이제 설정을 해서 임차인이 나가면서 내가 들어가는 그런 거래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고 필요서류가 있는데 뭐냐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제가 이 집을 사도 됩니까? 라고 허가를 구할 때 여기 임차인이 있다. 근데 이 임차인이 앞으로 3개월 뒤가 계약 만료다 라면 임차인한테 서류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가려는 이제 실소유자, 실거주자인데 이 집을 살려고 합니다. 임차인 씨 저한테 이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인서를 좀 써주세요. 라는 거죠. 확인서 내용은 뭐 별거 없겠죠. 확인서에서 땡땡땡땡 누구는 뭐 몇 월 며칠부로 집을 비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없이 집을 거래해도 됩니다. 땡땡땡땡땡 임차인 홍길동. 당연히 인감을 찍어야 되겠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박주민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민주당 이제 여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임대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박홍근, 김진애 이렇게 이제 크게 지금 5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부분 다 2+2 아니면 뭐 아예 박주민 의원은 아예 무기한 연장,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진애 의원이 2+2+2 해가지고 아예 그냥 6년까지 살 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법안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임대차법이 개정은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2로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말하는 집 살 사람은 실거주를 하세요인데,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전세를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어찌 되는가?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딱 1년간인데 1년 동안만 이런 허가를 받는 거고, 그 이후로는 허가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했다고 해서 내년에 뭐 말소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임차인들한테 소급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새로 계약하는 분부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서로 이제 법이 막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될까요? 라고 또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저도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 GBC 신사옥 있죠? 그게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잠실 마이스가 이제 조만간 뭐 시작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2024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잠실 마이스가 24년까지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올림픽대로도 뭐 지하화를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그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70층짜리 건물도 올려야 되고 뭐 야구장도 또 신축을 해야 되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은 더 할 것 같다.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올해 가을 정도부터 착공을 할까 말까 싶은데, 이것도 2027년을 막 목표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 호재 3개가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가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만에 끝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과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에 지금 충돌이 온다. 그래서 실거주만 살 수 있어요 대 전세 오래 살게 해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가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대치동에 상가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잠실에 상가를 하나 사고 싶은데, 저는 뭐 청담동에 조그만한 뭐 꼬마 빌딩 같은 걸 하나 사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도 뭐 실거주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그냥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서 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보면은 뭐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벌써 어렵죠. 그래서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만 신청인이 내가 실제로 그 장사를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야지만 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때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겁니다. 말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저는요 그냥 상가 한 칸을 살 거예요. 상가 한 칸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임대를 주고 이러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은 못 삽니다. 결론만 말하면 못 사요. 상가 한 칸짜리를 내가 사면 무조건 거기 가서 내가 장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무실 자리를 한 칸을 사가지고 지금은 빌려주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다가 회사를 옮길 겁니다. 안 됩니다. 살 거면 바로 이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회사를 이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뭐
부업으로 약간 투잡 개념으로 1층에 이제 김밥집 자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김간회를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김밥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거기서 이제 약간 주방장 개념으로 좀 일도 하시고, 회사는 내가 다니지만 뭐 주말이든 뭐 퇴근하고 뭐 짬짬이 내가 거기서 이제 사장처럼 좀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거는 될까요? 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법의 취지나 지금 정부의 방침을 보면요,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창업을 한다? 이게 과연 자기 경영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근로소득이 있는데 뭔가 이거를 샀다 그러면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는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뭐 편의점 자리 괜찮은 거 있으니까 뭐 좀 하나 사세요,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편의점을 직접 운영할 사람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칸, 상가 한 칸을 사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왜냐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딱 한 칸만 내가 산 거니까 사용을 해야 돼. 경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경영. 근데 건물을 한 동을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한 동을 다 산 사람들은 그럼 전체를 다 써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그 정부가 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내가 무슨 꼬마 빌딩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면 건물 한 동을 다 샀잖아요, 내가. 근데 그걸 내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내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1, 2층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하기 좋은 그런 건물이고, 3층에 병원 자리,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사무실 자리가 있는 그런 꼬마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뭐 삼성동, 뭐 코엑스 뒤쪽 그 먹자골목 쪽에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살 수 있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 하나는 장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편의점을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병원을 하든지 사무실을 내가 회사를 차리든지 뭔가 실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외 일부분을 임대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꼬마 빌딩을 사고 싶은데 꼬마 빌딩 1층에 여러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한 칸을 편의점을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뭐 특별하게 제가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제가 직접 점주로 경영을 한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칸들은 다 내가 임대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건물이 4층짜리인데 1층 한 칸 조그만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임대 주면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까봐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매수 계획서를 딱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의점 한 칸을 딱 쓴대요. 편의점 한 칸만 딱 쓴대. 근데 이게 면적이 건물의 한 10%도 안 돼. 그리고 나머지 90%는 다 임대를 주겠대. 그러면 제가 구청장이라면은 이거는 실사용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투자 목적의 건물 구입 같은데요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인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사례가 좀 쌓여야지만 알 수는 있겠지만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정책의 취지가 실거주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게 취지인 거지, 조금 뭐 몇 %만 제가 쓰고 나머지는 다 빌려줄게요를 허가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살려는 분들도 허가를 신청할 때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임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면적을 사용할 거고 이거를 뭘로 쓸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업종을 넣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거의 의미는 임대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상되는 가격들 같은 것들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나 주택,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사는 분들은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자소서. 자,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써봤어요. 재미삼아 썼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10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대치동에 개업을 한 뒤에 내 병원을 갖고자 갖은 노력 끝에 이번에 조그마한 3층짜리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리 비싸지도 않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2층은 제가 병원을 차리고 1층은 편의점을 둘 생각이에요. 3층은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학원가가 인접해서 수학학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것에는 젬병인 사람이에요.
10년간 임차인으로 병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다가 과거 임대인과 불화로 계약기간 중간에 나온 적도 있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임차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사게 되면 임차인들에게도 잘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를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 아마 안 돼. 불허가가 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상당 면적을 실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구청장이라면 부담스러워서 허가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쓰거나 건물의 한 7, 80%를 쓰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구청별로 이제 조만간 사례가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에서 이제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가구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원룸 건물 같은 거 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원룸을 내가 샀어. 근데 방이 15개야. 그러면 여기에 실거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뭐 친척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살으라는 겁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답변을 했어요. 뭐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기거주 원칙에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 임대를 가짜로 하는 제도 악용자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자소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한국전력에서 30년 근속하고 이번에 정년퇴직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살아오던 청담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 대비도 하기 위해서 다가구 건물을 한 채 매입하려고 해요. 원룸 건물. 이 건물은 총 4층인데 4층 꼭대기 주인 세대에는 저희 노부부가 살고요. 아래 2개 층은 임대를 줄 목적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저번 달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죠. 대출도 안 받을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노후 대비 목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건물 옥상에 조그마한 텃밭도 만들고 건물 보수도 직접 하면서 남은 여생을 우리 부부 오손도손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건물을 사도 될까요? 자, 이런 자소서가 온다면 아마 제가 구청장이라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셔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허가를 할 것 같다. 왜냐? 집을 팔았죠. 집을 다 팔고 무주택자죠. 무주택자.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꼭대기에 주인 세대가 있다. 그래서 주인 세대에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나머지 원룸, 투룸 뭐 이런 것들을 빌려줄 목적이다. 그러면 이 건물의 건설 목적과 부합하죠. 부합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허락하지 않을까.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제 눈물의 자소서로 통과한 분이야. 근데 6개월 뒤에 구청 단속반이 이제 긴급 출동합니다. 그래서 4층 주인 세대를 가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 노부부, 눈물의 노부부는 안 살고 있고 자녀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노부부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얼마? 토지 가격의 30%인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이 원룸 건물을 살 건데 제가 제일 작은 원룸 한 칸에서 살고 나머지를 다 빌려주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거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한 칸에서 제가 실거주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악용할 소지가 좀 높죠. 거기에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그냥 침대만 갖다 놓고 실제로 잠은 딴 데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쉽게 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또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주택은 땅 지분이 18제곱미터를 넘어서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이렇게 쪼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정부의 답변입니다.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에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8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2명이서 나눠서 사서 18제곱미터를 안 넘는 경우가 일부러 만들 수도 있잖아요. 2명이서 사면. 그러면 대지 지분을 10평까지를 사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부부나 가족같이 어차피 세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인 사람들이 지분만 쪼개서 사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너네 가족이 전체 산 면적이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따져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1인당 18제곱미터 약 5.45평의 대지 지분이 넘어가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분으로 쪼개서 사면 그냥 너네는 가족이니까 다 합쳐서 넘어가는지를 따질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지분을 5.45평 넘지 않게 5평, 5평, 5평 이렇게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실제 아파트 30평대를 사면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5평씩 3명이 샀으니까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네 라고 해서 그냥 무허가로 거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공시가격의 30% 벌금을 때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허가 거래를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벌금입니다. 유죄입니다. 유죄. 빨간 줄 가는 거예요. 징역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뭐 집행유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답변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이 사진이 뭡니까? 이 사진? 이 사진 아시는 분? 이 사진은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 3명이서 복숭아 꽃밭에서 도원결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삼형제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태어난 날은 각자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맹세합니다. 이게 도원결의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이 법을 피해갈 방법이 있어. 자, 피가 섞이면 안 돼. 피가 섞이면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아닌데 그냥 친구야. 피가 안 섞였어. 그래서 3명의 친구가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너가 죽는 날 나도 죽는다 라고 서로 도원결의를 하고, 자, 우리 이제 33%씩 지분을 나눠서 삽시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5평, 5평, 5평을 사면 친구 3명이서 피가 안 섞인 사람, 그러면 허가구역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분을 3분의 1씩 4분의 1로 쪼개면. 그래서 이제 의형제, 파티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랑 의형제 하실 분, 농담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3명이서 모아가지고 그냥 지분 쪼개가지고 하고 그러지 마시라. 왜냐? 이게 잘못하면 징역형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금이 세요. 그리고 유죄입니다. 유죄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피했다고 쳐도 세무조사는 못 피할 겁니다. 그래? 네가 허가를 안 받고 샀어? 좋다. 그래, 한번 보자 라고 바로 국세청에서 출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자.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농담은 아닌데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유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팔지는 않고 전세를 준 다음에 잠실에 추가로 집을 하나 더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실거주를 할 겁니다. 이건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저는 지금 이미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팔지는 않고 전세를 준 뒤에, 아니 실거주를 하면은 집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잠실에 집을 사. 그래서 내가 거기로 이사를 갈 건데요. 이건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대답은 이겁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소명하라고 해요. 이게 뭐지?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허가구역이 속한 시, 군 또는 연접시 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잘못 읽은 건가? 라고 제가 약간 벙쪘습니다. 벙쪘어. 자, 정리하면 뭐냐면요, 네가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네가 집을 또 왜 사? 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필 왜 여기에 살아야만 하는지를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소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하나 써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현재 대치동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2아이의 엄마예요. 둘째가 올해 겨울이면 군대를 가네요. 아유 참, 다 컸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운 것 같고 더 이상 대치동에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 둘이서 살려고
잠실에 25평형 아파트 하나를 매수하고 지금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 집은 첫째가 결혼할 때쯤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뭐 집을 증여하던지 뭐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전세를 줄 생각입니다. 저희 부부는 잠실에서 자전거도 타고요, 한강공원도 가고 소박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 목적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 목적이니까 허가 받는데 문제는 없겠죠? 라는 노부부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부가 없진 않겠죠? 자,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없네요. 그냥 대치동에 조금 더 사셔도 뭐 큰 문제 없겠는데요? 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치동에서 잠실이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굳이 뭐 집을 사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대치동에서 계속 사시면 되지. 그리고 잠실에 살고 싶으시면 그냥 잠실에 전세를 사시면 되지. 굳이 집을 왜 사십니까? 그냥 전세로 살다가 그 대치동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불허가를 하지 않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대출을 안 받아도 허가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허가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해도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벙쪘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실거주 하겠다고 집을 사겠다는데 구청장한테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사유를 얘기를 하라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서울이겠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이 문제되는 곳은 용산하고 강남구하고 잠실 쪽이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시군이 있죠.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 주택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서울 인근에 사는데 여기서 굳이 이 동네에 집을 왜 사? 그러면 기존 집은 어떻게 처리할 거니? 라는 계획서를 가져와 라는 겁니다. 제가 또 자소서를 하나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현재 분당에서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남편이 분당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아이가 이제 3살이라 저희는 친정인 잠실 쪽에서 살았으면 싶거든요. 도움도 좀 받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사서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중학교 될 때쯤에는 다시 정들었던 분당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려면 지금 분당 집은 팔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은 전세를 좀 주고요. 현재 시세가 5억 정도라고 하니까 전세를 한 5억 정도로 맞추고 가능하면 안 올리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이사 가도 될까요? 라는 자소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상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잠실하고 분당이면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네요. 그리고 충분히 뭐 그날그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뭐 이거를 집을 사서 이렇게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잠깐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뭐 어머니 때문에 가신다고 하면 전세를 사시면 되지. 굳이 뭐 집을 사서 이렇게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전세를 사세요. 그리고 꼭 사고 싶으시다면 분당 집을 파는 조건으로 가져오신다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 법이나 정책의 취지를 보면.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 4개 동과 용산 쪽에 분양을 받을 생각인데 그럼 분양받게 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분양으로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향후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전세를 체결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양받는 분들은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정리하면은 용산, 청담, 삼성, 대치, 잠실 뭐 요 지역에 분양받는 분들은 이 허가 거래 구역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겠죠. 자, 오피스텔도 실거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그냥 무심코 사시면 큰일 납니다. 허가 대상인데 그냥 미허가로 거래하시면은 벌금 나오고 막 심하면 징역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사실 때도 꼭 허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이용 목적, 주거용이거나 경영용 등을 토지 이용 계획서에 명시하셔야 하고요.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간 자기 거주 또는 자기 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뭐 크게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이제 집처럼 쓰는 분들, 전입신고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쓰는 데도 있죠. 오피스텔인데 사실상 뭐 회사들 들어가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들은 내가 자기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차리시든지 내 회사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예요. 오피스텔도 실거주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Q&A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최소 집 사기 3개월 전에는 매수자나 매도자 간에 이제 협의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너 얼마에 살래? 저 얼마에 살 건데요? 그래? 오케이. 그래. 그 정도면은 우리 한번 허가를 받아보자. 허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라고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허가서가 안 나오면 매수를 못 하니까. 근데 이렇게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특약을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거래가 불허가 될 경우에는 계약 무효를 한다 라고 상호간에 동의를 한다는 거를 꼭 넣으세요. 왜냐면 내가 허가를 받을 줄 알고 이 계약금을 넣었는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사면은 계약금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겠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때 임대차법이 개정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몇 년을 더 연장하게 바뀔지는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되면은 임차인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막 딜을 해야 될 겁니다. 너 2년 더 살 수 있는데 좀 미안한데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뭐 협상도 하고 필요시 권리금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처리하고, 어쨌든 저 이사 갈게요.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인서와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같은 걸 내셔야 될 겁니다. 이 Q&A 보도자료에는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야 된다 돼 있고,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임차인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어가 어려운데 그냥 저 이사 갈게요 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허가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도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이 웬만하면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왜 네가 집을 사야 되고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소명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을 이사 가는데 그냥 내가 가서 살고 싶은 거지. 그냥 우리 자식 교육 때문에 집을 좀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는 한강이 좋아서 그냥 잠실을 갈 건데요. 저는 그냥 우리 영식이 그냥 걸어서 학원 보내려고 대치동 가고 싶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전세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집을 사죠? 그냥 전세 사세요 라고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가 나더라도 기존 집을 팔고 무주택자인 경우가 아니면은 안 되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Q&A 내용만 보면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일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기존 주택을 어떻게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판단을 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실거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사유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그리고 이제 용산구, 한강로나 뭐 서부이촌동 일부 지역만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집을 사실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사지 마라. 그리고 파실 분들도 뭐 그냥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꼭 사야 되겠다는 분들은 기존 집을 매각하고 무주택자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상가를 살 때는 꼭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도 무심코 사지 말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실거주, 실사용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지 말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그럼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